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국회에 상정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은요, 재직위원 300명 중에 195명이 참석을 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이 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그 범야권의 의원은 192명인데 어떻게 해서 195명이 참석을 했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안철수, 김애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95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 7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후에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지금부터 사실은 직무가 배제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고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워딩을 보면은 말이죠, 윤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를 포함한 모든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의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다, 바로 잡겠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겠다,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아주 무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친한계로 불리는 18명의 국회의원이 말이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무릎을 꿇지 않고 말이죠, 대표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배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탄핵소추 결의를 하는 7일 아침에요, 완전 백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 및 국정운영 전반을 당에게 위임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처럼 말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뭐라고 화답을 했느냐.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위임을 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은 화답을 해서 잘 해 나가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담화문을 대상으로 해서 말이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제 대국민 담화를 듣고 볼 때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저에게 들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자, 여러분, 제 예감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그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말이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이 한덕수 총리와 약 80분간 대화를 나누고요.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만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동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리공관을 나서며 기자들을 따로 응대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대표가 약 1시간 전인 11시 반쯤 이곳 국무총리 공관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가량 정도 회동이 이어진 셈입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던 만큼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만남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현 시국 상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여당과 정부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총리와 당이 민생 등 중요한 사안을 긴밀히 논의해 상황이 악화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른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의 협력으로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기는 되었지만은요, 민주당에서 곧 재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11일 날 재발의한다고 그러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재발의할 때까지, 야권에서 재발의할 때까지 대통령이 무슨 안이 안 나오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한다는 그런 약속, 확실한 약속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탄핵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죠. 아주 작전 중에 작전을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어제 탄핵 결의가 불발된 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고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말이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전방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동훈의 소위 3일 천하가 기간 3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동훈의 소위 이 3일 천하가 될지, 한숨을 돌린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대대적 반격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게 되면은 또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은 이 사람들도 찬성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참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의견을 낸다면 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조건 설령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선동격서라 할지라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것에는 저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 대통령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힘의 성공이고 윤 대통령의 실패나 실수는 국민의힘의 실수와 실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윤 대통령 압박은 말이죠,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말이죠,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부지리라고 아시지요? 두 사람이 서로의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싸울 때 제3자가 힘을 안 들이고 이득을 본다는 고사성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한동훈 대표는 말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정서상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회로 잡고 말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은 윤 대통령을 호되게 그리고 야멸차게 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고민하실 분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국민혁명운동본부와 의장이신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의 노력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주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의 고민이 깊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선지자시니까 어떤 해법을 내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